네, 여섯 번째, 인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 정이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쎄한 사람,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등등 그런 감정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통 이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피해를 배운 거가 있죠. 흔히 말하면 이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칼 들고 돈 내라 하는 경우가 있죠.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이제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안 좋은 기운에 내가 끌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잘해줬는데 어느 날 순간 칼 들고 들어와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그 행위를 하면은 이제 그 행위를 왜 할까에 대한 해석이 보통 남을 도와줄 때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에너지, 공공의 선이라든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어떤 기여하려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도와줄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잘못하면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왜 자기를 동정하냐면서 칼 뽑고 찌르는 경우도 있죠. 또 도와줬더니 그 나의 선한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거기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복수의 칼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때 나를 왜 도와줬냐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행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인간적인 행위로 이제 실천하느냐. 거기에는 실질적인 그 인간적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돕는 것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신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한다.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행동이 하실 때에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전에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말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교육받거나 하면서 이런 삶의 지혜를 얻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게 1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거기에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게 습관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피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쎄한 사람,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뭔가 찝찝하거나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이상하게 커피 한 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해. 절대로 마지못해서 뭐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전생과는 무관하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감지하는 정보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존중을 하셔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팅이 됐건 회식이 됐건 새로운 어떤 만남이 됐건 아니면 취업하라고 할 건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고 쎄하고, 저 사람은 왠지 이상하게 불편하고 그러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영혼이 외치는 거라고 보시고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찝찝하지만 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애 키우는 거랑 불행을 끌어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 얘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공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쎄한데 내가 그걸 감수하고 나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애 키울 때는 출산의 고통을 알지만 감수하고 이 양육의 과정에 육아 과정에 잠도 못 자는 걸 알았지만 낳고 감수하죠. 애 키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를 키우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애만 키우세요. 인생 살 때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많이 갑니다. 한밤중 밤길에 찝찝하지만 그거를 감수하면서 그냥 간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여러 가지 뭐 성범죄라든가 금전 갈취라든가 폭행이란 거에 이런 거에 희생당한 거거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친구들이 늦게까지 술 먹자 하지만 느낌이 안 좋으면 그냥 그 느낌을 믿고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친구라면은 나중에 설명하면 공감해 줄 거예요. 이 대체로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거를 믿고 카페가 되고 어디가 피신을 하세요. 육감을 믿어라. 육감을 믿는 생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뉴스에 보도되는 이 범죄 피해 당한 여성분들이 공통점이 느낌이 안 좋았다. 쎄했다. 그날따라 뭔가 좀 불안했다. 이런 경우가 진짜 태반이거든요.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느낌만 믿어서 이제 믿게 되면 너무 사람이 이제 그 과민성 반응으로 약간 뭐 이렇게 정신병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것도 강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인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종교처럼 믿지 마세요. 이게 수많은 이게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은 한 두세 시간 설명해 줘야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피하시고 쎄한 사람 피하시고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은 피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생과는 상관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